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박사님 오늘 정말 하늘 보셨어요? 네, 정말 폭풍우가 지나가서 더 아름다워진 그리고 네, 깨끗해진. 맞아요. 이렇게 구름이 또 가까이 낮게 그렇죠. 있어서인지 네. 더 하늘이 가깝게 느껴져서 그렇죠. 참 신이 난. 네, 하늘이 더 맑게 느껴지고.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박사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또 무엇보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결혼, 떠남과 연합의 의미라는 네. 주제입니다. 네. 네. 우선 제 앞에 사연이 있는데 제가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가정상담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30분이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때로는 더 듣고 싶은데 하고 아쉬움을 가진 찐 애청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고 저희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만 봤을 땐 맞춰가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들을 뵐 때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성향도 다르네요. 저도 몰랐던 저희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저의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과 또 저희가 연합하는 것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만 혼자 안 떠난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은 저를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연합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어렵습니다. 박사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 저의 퇴근길에 또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네. 사연이어서 네. 아주 제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아마 지금 생방송은 못 듣고 계시지만 네. 아마 저희가 재방송할 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어렵다고 하네요, 박사님. 이렇게 어렵게 네. 느껴지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고 네네.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책임감 있는 분이다라는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모르고 그냥 세월에 묻혀서 일상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틈에 암이 되는 수도 있고 큰 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돼서 지금 한참 적응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한참 정신없이 그냥 보내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좋아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의 최초의 혼인의식 주례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장 18절부터 쭉 제가 풀어가는데 그 앞에는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 주례사 제일 먼저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아담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주례사의 첫 명령이에요. 네. 너는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더라. 네.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주례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례사를 음미하면서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건 어떤 그냥 하나의 축하 인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작하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고 또 부탁이고 또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게 책에도 제가 많이 썼지만 먼저 결혼은 그냥 행복하고 좋아 막 이런 그냥 파티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합하기 전에 이별이 없으면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은 어떤 이별이든지 거기에는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loss 뭔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개인 얻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실에 어떤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픔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혼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돼 있나.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담과 하와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한테는 부모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부부기 때문에 모든 커플들이 이 다음 아담과 하와 이후는 모든 부부들은 다 부모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부모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는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개념도 같지 않고 그 형태도 같지 않고 기대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죠. 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와 수준과 그렇죠. 사실 또 이렇게 뭐 아들이나 딸의 입장과 그렇죠. 또 부모님의 입장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혼자 안 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이 저를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네, 정말 네. 아주 그 민감하고 네네. 정확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뭐 기도해 보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정말 섬세하게 자기의 상황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나는 잘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지한 태도고 박수를 보낼 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이 느끼는 내가 정말 떠났나? 우리 부모는 날 떠나보냈나? 이제 이런 퀘션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사실 떠난다는 거는 떠나는 사람은 쉬워요. 보통. 근데 떠나 보내는 사람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막 해서 나는 막 잘 됐다 이제 나는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너무 떠나는 게 좋아서 기쁘게 확 떠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친정 아버님이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어떤 슬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고 눈물을 보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철없는 생각에 아빠는 주책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왜 내가 시집 가는데 자기가 울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아버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우리 아이들 떠나보내면서 그거를 더 실감하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떠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건 그냥 따로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독립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실제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저는 그 인생에 운전대를 쥐는 것 같다고 결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운전대를 쥘 때 먼저 하는 거가 뭐냐면 그 시험을 치러서 네. 실기하기 전에 이론에 패스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를 하려면 최소한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운전대를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에 패스를 하고 또 실기 연습도 하고 이러고서 운전대를 쥐는데 이 자동차 하나 운전하는 것도 그런데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쥐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혼전 상담이라는 그렇죠. 네. 것이죠. 혼전 상담이라도 그래도 되고 혼전 교육이라 그래도 되고 혼전 코치랑이라고 어떤 단어를 쓰든지 네. 이론적인 준비가 일단은 필요한 거죠. 결혼이라는 게 뭔지 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게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건지 또 서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뭐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원가족으로부터는 어떤 관계를 해야 이런 너무나 다양한 두 사람이 그냥 결혼식 올려서 따로 사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배우고 네. 그게 이제 혼전 교육이나 상담이나 코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살아보는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적응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게 뭔지 네. 그래서
성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고 네. 또 서로 뭐 성적으로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연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이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연합하는 데 필요한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이를 물려서 돌아가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톱니바퀴가 물리는 게 물려지질 않으면 네. 이 펑션 기능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마모가 되고 막 고장이 나고 막 삐그덕거리고 뭐 이상한 나중에는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막 어떤 재밌는 우습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너희들 결혼해서 최소한 3년은 살아야 난 축의금을 줄 거야 이런 말이 나온대요. 왜냐면 축의금 내고 우리 결혼식에 갔다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이혼을 산다 만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은근히 괘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손해봤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식 사진은 그냥 정말 그냥 다 찍어주고 나중에 찾을 때 돈 받고 이러던 데서 지금은 미리 돈을 다 안 내면 안 찍어준대요. 왜냐면 안 찾아간대요. 그러면 이제 사진사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네, 다 손을 내야만 찍어준다는 얘기도 그렇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무슨 OECD 국가의 이혼율 제1이라는 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죠. 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믿고 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실패를 하든 어떤 시행착오를 겪거든 결국 자기 책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네. 부모님의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하기는 이 목회자의 책임도 커요. 아.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최소한도 주례자는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가정사역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용어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혼전 상담이나 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줄여보지 말아라. 주례자는 그냥 결혼 의식의 사회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최소한 이 두 사람을 검증을 해야 증인이 되어줄 수 있죠. 남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거를 지금 중재인이 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만 최소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됐나 내가 과연 주례를 봐줄 만한 최소한도의 그 신뢰할 만한 뭐를 근거로 나는 하고 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어떤 사인을 받았냐면 목회자들한테는 나는 그런 교육이나 상담이나 코칭을 하지 않고서는 주례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인을 받고 네네. 또 크리스찬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준비를 시킨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겠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겠다. 이런 사인을 받다가 제가 미국에 오는 바람에 그냥 중간에서 그 학교에다 그걸 맡기고 왔는데 결국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근데 제가 100만 병 서명 운동을 해서 네. 제한테 모든 제자들 네. 그리고 뭐 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막 그 다 사인을 받아오는 걸 과제로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받다가 이제 중간에서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막상 제가 미국에 온 지 뭐 20년이 넘었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명스러운 딱지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마치 제 책임과 같은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그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출산율도 너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됐다는 게 너무 맞아요. 두렵고 이러다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민족이 인구는 줄어들고 나라는 이렇게 분단돼 있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 그다음 막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방비책이라든가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이게 또 저희가 한국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사실 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미주 지역은 조금 또 다른 성향이 있잖아요. 다른 색깔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서구화된 부분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오래된 이제 언제 이민을 오셨는지의 그 시기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혼전 상담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사실 이것에 친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도 제가 그런 혼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그 상담 실습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습을 할 때 크리스탈 캐세드랄 그 수정교회에서 제가 혼전 상담을 상담실에서 일을 하면서 혼전 상담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가족은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실제로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다 그래도 똑같은 한국 사람인지만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기대도 다르고 거기다 또 부모와 간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서 여기서는 꼭 해야 되고 그 수정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교회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면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 안에 3시간 이상 혼전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들어있고 네. 그거는 피기는 미리 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혼전 상담을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다 젊은 이제 처음 결혼하는 커플들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식을 한 사람들 보면 뭐 중년도 있고 뭐 또 이렇게 그 국적도 다르고 뭐 전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런 첫 번에 결혼 안 한 분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게 300불이었는데 이제 3시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에 안 들어있으니까 본인이 피를 내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대개 그걸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거 억지로 그냥 그건 받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받아도 이제 그 뭐 기질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네. 성격 검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나 이거를 미리 진단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예방이 되죠. 네. 근데 그나마도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도 못 받는 데도 많고 네. 또 지금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도 그냥 그게 전반적인 아웃라인만 주지 개인적인 자기 개인적인 그런 특별한 다 스페셜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입 밖에 내거나 문제를 생각해 보거나 가능성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우리 박사님께서 예시로 이제 운전대를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것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려고 네. 그래도 그 필기 시험부터 이제 네. 실기 시험까지 준비를 하죠. 하는데 네. 이 정말 인생을 거는 이 결혼이라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얼만큼 저희는 진짜 준비를 하는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뭐 사진을 찍어야 된다, 혼수해야 된다 그런 절차는 그렇죠. 준비를 해요. 예식장도 마련하고 네. 드레스도 맞아요. 맞추고. 네. 그러니까 뭔가 결혼이라고 하면 그런 절차만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저희가 네, 노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커플만 사실 혼전 상담을 받을 게 아니라 네. 부모님과도 같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결혼식 그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부모들까지 다 상담을 받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둘째
둘째까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이제 셋째, 넷째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얘네들은 좋은 교회에 소속돼 있었고 또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 자체에서 그런 걸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일 제가 저녁에 한국에 있고 우리 아이들 미국에 있다 그러면 저한테는 서신으로 와요. 이제 상담을 받는 거를 내가 직접 못 받으면 그 캐셔네어가 쭉 나와서 그거를 대답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결혼식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 교회에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 목회자들이 주례에서 보는 그런 어떤 책임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그냥 이제는 뭐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저는 가끔 청소년들 수영회 특별 강사로 갈 때는 이성교제 강의를 많이 해요. 아주 최고 인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거기에 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네. 토론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여학생 남학생들이 서로 서로가 그 느끼는 기대하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네. 성경으로는 어떻게 원리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은 반드시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당신이 자녀들을 잘 길렀으면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를 아까워하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저희도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주례를 봐달라 그래서 혼전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바쁜데요. 언제 그런 것까지 해요. 막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네. 좋아 보이네 젊은이들도. 네네. 뭐 하느라고 바쁘냐 그랬더니 혼숙감 준비하고 그런 외적인 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에 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혼숙감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 그것도 얼마나 그게 재밌는 일인지 아냐? 다 준비된다 딱 들어가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게 결혼이니까 두 사람이 그런 우리가 결혼하는 목표는 뭐고 매일의 삶은 어떤 거고 서로 역할을 분담은 뭐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그 위에서 그런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적응들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훨씬 신중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목표도 세우고 물론 목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그런 걸 받았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혼이 된다는 보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그럴 때 교육도 하나도 안 받고 면허도 안 받고 뭐만 찾냐면 좋은 차만 찾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끌고 나갔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네 차만 지금 사고가 나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다 엉망이 되고 교통마비가 일으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혼자만의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삶에 불편을 겪고 또 혼동도 느끼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정말 부모를 떠나는 것, 또 부모도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 그 전 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고 또 대화가 안 돼 있다 보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뭐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컨디션에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1년이든 5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정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혼전 상담도 하셨고 아니면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도 있다 하면 이후에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물론 어쩌면 혼전 상담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감히 추측하기에 근데 이분들에게도 세컨 찬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죠. 네. 그거는 정말 더 실감이 나. 그러니까 이제 안 살아보고 받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줘도 그냥 건성 들을 수 있어요. 네네. 우리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네. 그냥 형식이야 뭐 이렇게. 그런데 막상 뭐 1년 됐다 3년 됐다 5년 됐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거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아픔까지 느꼈다면 그 상담을 받을 때 훨씬 더 절박해요. 나는 네. 꼭 이걸 알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그게 더 직효를 가져올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 상담자를 꼭 받아보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내가 가끔 우리 병원에 가려고 할 때 가끔 암인가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닐 거야 뭐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고치고 더 좋아지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신체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결혼도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한 사람도 반드시 그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외롭다. 그러면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그냥 의욕이 없어진다. 살고 싶지 않다. 막 두려움이 왔다. 이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은 수준의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수준의 불안이나 고통이나 상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돌이켜질 수 있어요. 네. 우리 아무래도 한인 사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물론 아닐 수 있지만 저의 너무 객관적인 시선일 수 있지만 사실 상담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상담 그러면 난 문제 없어. 그리고 네. 이제 아니면 아내가 상담 그러면은 당신이나 받아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저희 또 마무리하면서 정리의 말씀도 부탁드리면서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왜 상담이 필요한지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쉬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확인을 해야 돼. 진단이 필요해. 이걸 전문 용어로는 어세스라 그래요. 과연 내가 건강한가? 즉 건강하다는 얘기는 병이 없어도 내가 모든 일상생활을 할 만큼 모든 일을 수행할 만큼 그런 만큼 에너지가 있고 또 좀 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도 그게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이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작은 그럴 때는 빨리 치유가 되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거를 잘 케어하지 않고 놔두면 이게 그냥 암이 될 수도 있고 큰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미리 이렇게 받아보는 게 더 네. 정확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박사님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그러네요. 네. 아쉬워요. 저희 파트 2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너무 우리 박사님 보내드리기가 아쉬운데요. 짧게 우리 사연 보내신 분께 잠깐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만약에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어로 상담사.com이라고 지금 웹사이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 부탁하면 여러 차원의 그런 상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어떤 치부를 노출한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한 번쯤은 그 지혜로운 분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